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67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스미스가 선택한 영화 빨간 풍선입니다. 예, 재미있게 본 단편이라서 네, 언제 한번 다뤄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번이 좀 적당한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저도 스미스 통해서 이 영화 이야기 한번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감상했습니다. 네. 작품의 기본 정보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빨간 풍선. 감독과 각본과 제작의 알베르 라모리스, 편집의 피에르 질레테, 음악에는 모리세르 룩스입니다.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 스미스 군이 얘기를 해주시죠. 예,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루이 들루크 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칸 영화제에서 단편 부문, 아카데미에서 각본 부문을 수상했고요. 네. 영국 아카데미에서 특별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전미 비평가위원회에선 그 해의 외국어 영화도 선정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격찬을 받은 단편 영화고, 네. 그리고 트리비아로 말씀드릴 거는 별건 없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소녀는 라모니스 감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라모니스 감독의 딸도 등장하죠. 중간에 파란 풍선을 들고 가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라모니스 감독의 자식이라는 거. 아들이 많이 고생했죠. 네. 라모니스 감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네. 1922년 출생이고요. 1970년에 사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했고 1950년 빔이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경력을 시작했고요. 1970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 목록을 말씀드리자면 1947년 제르바라는 다큐가 있고요. 1950년 빔이라는 단편 영화로 극 영화는 처음 만든 거고 1953년 크랭블랑 이 작품을 통해서 평단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956년에 나온 오늘 발룬루즈 빨간 풍선을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 1960년 기구여행, 1965년 피피라 플룸, 1967년 베르사유, 같은 해 파리 자마이유 이렇게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주목받는 감독으로서 경력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바람이라는 작품을 만들던 도중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해서 감독 사후에 아내와 아들이 편집해서 1978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의 시놉시스는 간단합니다. 파리에 살던 소년이 길을 가다가 빨간 풍선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풍선과 친구가 돼서 학교도 가고 집안에도 끌고 오고 풍선과 함께 놀러 다니죠. 그러다가 다른 소년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패거리에게 잡혀서 풍선이 터지게 되죠. 근데 풍선이 터지자 도심지에 있던 모든 풍선들이 하늘로 치솟아서 모여들어가지고 소년을 열기구처럼 태우고 날아가게 됩니다. 뭐 그런 영화죠. 네. 일단 뭐 단편이고 시간 자체가 한 34분. 예, 얼마 안 걸려요.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혀 부담이 없고 거기다가 대사가 잠깐 있긴 한데 사실 대사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그쵸.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영상 그대로만 관람을 하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출퇴근길에 한번 봐도 되지. 네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만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빨간 풍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손으로 풍선을 잡고 있다가 손에서 놔버리면 하늘로 날아가서 잡을 수가 없게 되잖아. 어릴 때 다들 경험이 있죠. 그쵸. 놀이공원 가서 풍선 샀는데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그쵸. 뭐 울고 애들. 그쵸.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풍선은 좀 다릅니다. 인격이 있는 건지 자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고소드도 아니고. 예, 하늘로 날아가지를 않고 계속 머물러요. 뭐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잠깐 기다리기도 하고 버스를 같이 탈 수 없으니까 버스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하늘로 둥둥 날아다니면서 버스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학교 끝날 때까지 막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인격체를 가진 모습으로 나오니까 되게 만화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재가 재밌다. 그리고 눈에 확 끌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빨간 풍선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주 아동적이지. 애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재잖아. 그래서 이 영화는 무성영화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흑백 영화로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색감이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 풍선의 색깔이 빨간색인데다가 후반부에 나오는 형형색들의 풍선 때문에 그것이 이 영화가 컬러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배경 공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배경이 되는 공간은 파리죠. 파리에서도 벨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태인들이나 북아프리카계 프랑스 식민지에서 넘어온 그런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빈민촌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1956년이면은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거든. 그리고 이 벨빌이라는 공간 자체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을 피해서 도망온 유태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고 또 파리라는 공간 자체가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지. 물론 그게 이 영화의 무슨 주제의식이나 이런 거에서 2차 대전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치 6.25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삭막하고 각박한 정서를 살필 수밖에 없듯이 그쵸. 이 벨빌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순간 2차 대전의 기억들과 잔해들과 이 잔상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것이 또 잘 형상화된 게 아이들의 집단 추격전 뭐 이런 거잖아. 네. 소년이 빨간 풍선을 들고 지나가니까 다른 애들이 집요하게 쫓아오죠. 그쵸. 질시와 부러움에 차서.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네. 추격하다 지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아주 집요해요. 네. 예. 수십 명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결국은 풍선을 빼앗아내죠. 그쵸. 그리고 그 풍선을 자기들이 즐겁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터뜨리지 못하면 참을 수 없는 거지. 네. 그게 아이들의 본능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지배적인 정서이기도 한 거야. 빨간 풍선을 보면은 탈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풍선을 탈취하면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지. 그런 시절이고 그런 측면들이 영화에서 단편적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갖지 못할 바에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애들이 그리고 그런 기질 있잖아. 곤충 같은 거나 동물 같은 것도 잡으면은 애지중지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죽이거나 빼앗거나 박살내거나 이러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잖아. 그런 게 잘 드러나기도 하지. 그쵸. 애기들의 특성이 뭐 물건 있으면 입에 먼저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막 집어 던진다든지 생물 같은 게 있으면은 괴롭힌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게 사실 아이들의 특성과도 잘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느낀에 거는 이 풍선에 관해서 어른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쳐다만 봐요. 저런 게 있네. 뭐 저런 신기하게 날아다니는 풍선이 있네. 그냥 저렇게 쳐다보고만 말지 이 풍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갖지 못해서 안 달라 하는 사람들은 다 애들이에요. 이게 풍선과 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함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욕망이 자극되는 건 결국 아동들이라는 거고 그게 생명력이기도 한 거지. 그 생명력이 풍선을 터뜨리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 거고 어른들은 되려 풍선이 귀찮아하잖아. 그쵸. 왜냐면은 자기들이 어릴 때 많이 보던 거거든.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들의 시각처럼 풍선이 생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가 그 순수함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치. 이렇게 그 소년 주위를 배회하고 다니는 그 풍선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뭐 마법 같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관람자로 하여금 아니 저 풍선 뭔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 뭔가 유기체인가? 생물인가 싶을 정도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어른들한텐 그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 거지. 뻔한 대상인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풍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미니멀하잖아. 풍선 나오고 애 나오고 애새끼들 나오고 끝이란 말이야. 결말에서는 풍선 떼거리가 몰려들고 그렇죠. 단촐하고 간단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를 상상하면서 반영할 수 있지 않나. 뭐 저걸 보면서 인간의 광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로망이나 낭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우리에게 있어서 빨간 풍선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이들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딱히 메시지가 정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편안하게 34분밖에 안 되는 영화기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싶었습니다. 네. 사실 미니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디테일이 떨어지진 않아요. 풍선 보면은 이게 자기 혼자 날아다닐 때 보면은 풍선 끈이 사람한테 안 잡히려고 막 요리조리 피하잖아요. 그거 보면 와 이거 촬영 어떻게 했지? CG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CG처럼 컴퓨터도 없던 시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하지? 이렇게 절묘하게 컨트롤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구석이 있고 풍선이 터질 때 모습을 보면은 이게 한번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풍선이 막 바람이 빠지면서 막 요리조리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서서히 작아지지 그냥. 그렇죠. 서서히 일그러지면서 그 표면이 점점 작아지고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디테일까지 굉장하다고 느꼈고, 마지막에 그 형형 색깔들의 많은 풍선들이 한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걸 보면 와, 이건 또 촬영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구석이 있어서 모던하고 심플하지만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이 이 영화에 더욱더 감정이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풍선이 죽는 장면 보면은 돌멩이 때문에 풍선이 죽는 건 아닌 것 같지. 돌멩이 때문에 풍선이 죽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터져야 되잖아. 그쵸. 근데 서서히 작아지기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아이가 달려들어서 발로 결정타를 먹이기 전까지는 풍선이 죽은 건 아니었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마치 풍선을 터뜨린 거는 돌멩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적개심과 공격성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 돌멩이에 맞아서 터진 거라기보다는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들의 마음에 다친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리고 하필 돌멩이인 것도 참 토속적이고 배경적인 요소기도 하지. 여기는 벨빌이고 유태인들, 알제리 사람들 흔한 동네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고아나 다름없는 방치된 아이들이 널려있는 공간이잖아. 그런 애들이 길에서 무너진 담벼락 같은 데에서 벽돌 주워가지고 돌멩이 주워가지고 풍선을 던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야. 그런 사소한 거에서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분위기가 드러난다.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풍선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 좀 재물 같기도 하고 희생양 같기도 하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왜 사람들은 그것을 죽이고 없애서 저 사람마저 평등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왜 그래야만 서로 만족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희생당해야 하는 존재도 필요하구나.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을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뭔가 그런 약간 종교적인 의미에 뭔가 희생양 같은 그런 메타포도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은연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라는 게 사실 아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 집단이 모이면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지. 집단이 모이면 무언가 희생양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거는 문명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 야만 공동체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공동체의 구성을 위해서 무언가 구심점이 될 만한 희생양의 존재를 전제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 공공의 적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박근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거기도 하잖아. 그쵸.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도 되었죠. 박근혜가 말하자면 빨간 풍선일 수도 있는 거지. 박근혜에게 돌을 던지면서 모두 하나가 된 거잖아. 탕 색깔도 빨간색이야. 박근혜에 달려들어서 발로 터뜨리고 보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더욱 이 빨간 풍선이라고 하는 단편이 영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뭐 박근혜가 그 탄핵이 되고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런 것 자체가 타당한 이유가 필요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필요했고 카니발이 필요한 거지. 그쵸. 부도덕한 그런 계기들, 뇌물, 국민을 우롱했던 그런 것들, 또는 뭐 로마에서의 종교에서의 힘,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명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만의 사정, 어른들만의 명분, 어른들만의 이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 때문에 희생이 되었고 그것이 숭고하고 뭐 그런 식의 의미부여를 하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빨간 풍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어른들이 관심 없는 것처럼 사실 관심이 없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미쳐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어떻게든 강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무런 정치적인 대사와 상황을 던져주지 않고도 이해가 가잖아. 원초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이유를 대사 하나 없이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자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더불어서 스미스의 최근 생각을 엿보면은 영화가 대사가 없을수록
영상 매체가 무언가 설명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그 영상 매체에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한 거를 보면서 그런 거 같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영화 보니까 더 그런 이야기에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영화에 대사가 거의 없으니까 풍선과 소년에게만 집중할 수 있잖아. 그쵸. 대사가 있었으면은 그 대사를 해석해야 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소년과 풍선만 나오니까 둘의 앙상블과 움직임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지. 거기다가 마지막 엔딩에는 소년이 풍선을 타고 하늘 날아가는 것까지 보면은 너무나도 영화적이잖아요. 낭만적이지. 네, 낭만적인데다가 마무리까지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풍선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늘로 날아가도 되는 건가 자기 아들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동양권에서 리메이크를 한다면 이 소년은 김정은이 되면 되지 않을까. 공산주의의 빨간 맛을 어렸을 때 빨간 풍선에 입혀서 빨간색을 쫓게 되잖아. 빨간색은 그쪽의 상징이니까 주인공은 김정은으로 설정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순수함이랄지 영화의 영상 매체 화면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과 지금이랑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클래식이 왜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뭐 희생양이 필요한 것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광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왜 그런 존재는 왜 필요한 걸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짧고 단순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군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지금 현대 시대에는 심플함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뭐 옛날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걸 보면 모범적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별점은 4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보면은 현대로 오면 올수록 페이스가 빨라지잖아. 과거 영화보다 샷의 숫자가 훨씬 많지. 뭐 2배, 3배 정도 증가하고 그만큼 영화가 빨라지고 긴박해지잖아. 근데 막상 그렇게 복잡해지고 역동적일수록 난삽해지는 구석이 있지. 그럴 때 이런 단순하고 담백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더 이끌릴 수가 있는 거지. 막상 이렇게 34분 동안 본 영화가 2시간 동안 온갖 배우들 써가면서 온갖 스태프들의 노력으로 온갖 샷을 번복해서 만든 영화보다 더 인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점은 4점 주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의 플롯이나 설정을 픽사하고 디즈니에서 단편으로 가져와서 리메이크하는 것도 또 새로운 맛으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호우샤오시엔 감독이 2006년인가에 빨간 풍선이라는 동명의 작품을 내면서 이 작품을 오마주한 게 있긴 하죠. 네. 더 애니메이션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룬 작품 빨간 풍선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영어로 그냥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레드벌룬 네. 1956. 네. 가볍게 뭐 식사하시면서 혼밥하면서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영화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단편 빨간 풍선이었고 다음 주에 제가 선정한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